실제로 제가 받은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6억이었어. 6천만 원을 넘고 3년이 지났죠. 4억 걸었어요? 그렇죠. 60만 원 넣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성비가 가장 투자 방법. 네, 오늘은 제가 분양권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베냐님을 모시고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분양권 당첨이 제일 쉬운 남자 베냐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양권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크게는 이제 무주택자 입장과 유주택자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무주택자한테는 분양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잖아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당첨만 돼도 즉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왜 프리미엄 상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지가 분양을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20년차 구축 아파트가 5억이에요. 근데 그 5억보다 낮게 분양을 하는 거죠. 신축 아파트가. 네. 무조건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무조건 받아야 되죠. 아, 그래서 로또 하는 거죠? 그렇죠. 무주택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어요? 확률이 높은 분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무주택자고 이제 일반 공급 가점을 기준으로 해서 84점이 만점이거든요. 50점 정도 이상이 된다면 그래도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점수를 어떻게 알아봐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네. 청약홈에 들어가서 점수를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점수를 제일 잘 쌓는 방법은 또 뭐가 있어요?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 가점이 가장 높게 쌓이는 게 부양 가족이에요. 통장은 1점, 무주택자 기간은 2점씩 올라가는데 부양 가족은 한 명당 5점씩 올라가니까 가족이 많을수록 부양 점수가 많이 올라가죠. 많이 나아라? 네.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다라고 하면 다자녀 특별공급도 쓸 수 있죠. 아이가 셋이면서 무주택자 기간이 길면은 그럼 뭐 그렇죠. 2번 쓸 수 있는 거예요. 특별공급도 쓰고 이제 일반 공급도 쓸 수 있죠. 그럼 두 번 당첨이 될 수도 있죠. 하나 더 나야겠는데요. 아니 저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집이 있으니까. 주택이 있으시니까. 네,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어도 당첨이 될 수 있어요. 중간에 내가 집을 취득해버리면 무주택 기간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주택 기간이 오래됐더라면 취득하는 데 신중해야 돼요. 무주택자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특별공급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별공급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다자녀라든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게 좀 나라의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이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또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주택 있었어. 네. 처분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결혼하기 전에 뭐 주택 있으면은 네네. 이제 이걸 처분하고 결혼해야겠네. 그렇죠. 만약에 특별공급을 쓸 거라면. 근데 다만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만 넘지 않고 주택 소유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유리하죠. 소득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제 표가 있어요. 아, 네, 세전 소득 얼마 이상은 이제 안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걸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것도 많이 벌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주택이 있는 사람, 네. 1주택자들도 네. 분양받을 수 있어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서 막잖아요, 이렇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거지 당첨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주택자나 특별공급이 되면 당연히 좋은 걸 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양단지가 나왔는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분양가가 엄청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예를 단지. 들어서 주변에는 평당 1,300인데 네. 여기만 1,600에 분양을 네, 해. 네, 네, 네. 이런 경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곳은 뭐 무주택자나 특별공급 대상자가 굳이 나의 조건을 쓰진 않겠죠. 그런 데다가. 아, 근데 그런 곳에 하려면 약간 좀 위험 리스크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곳은 내가 좀 투자를 해봐서 경험이 있다거나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주택자여도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안 오르면 손실 봐서 그랬던 단지도 좀 있긴 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죠? 그렇죠. 예. 그거는 조금 더 위험하고 네. 그건 그거보다 좀 더 쉽고 안전한 거.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저도 많이 활용했던 방법인데 네. 분양할 때 보통 이제 봄에 분양이 쏠리다든지 아니면 가을에 분양이 쏠린다든지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건설사가 비수기를 피해서 이제 성수기에 몰아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청약이 불가능해요. 중복 청약이. 그럼 결국에는 하나 내지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곳 안에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곳에 몰릴 수 있다라는 그쵸. 거예요. 어차피 청약 넣을 때는 말 안 하고 넣으니까. 그렇죠. 그럼 한 곳에 이렇게 몰려버리면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죠. 낮아질 수 네. 있다. 그럼 내가 뒤에 순위도 불구하고 위에 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당첨받은 적이 있거든요. 송도에 어떤 분양단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당첨만 되면 거의 뭐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제가 청약을 넣었던 단지가
9평의 한 아파트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어요. 그 송도 아파트는 경쟁률이 한 200~300대 1이었고 제가 넣었던 아파트의 어떤 타입은 1대1 경쟁률이었어요. 그러니까 100% 당첨이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해주죠? 그래서 거기 당첨됐어요? 네, 그래서 100% 당첨이 됐고 당첨되고 나서 동호수는 랜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운이 따라서 로얄동 로얄층에 당첨이 됐죠. 그래서 프리미엄도 당연히 형성됐고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1억 이상 올랐죠. 분양한 지 한 1년 반, 2년 됐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가서 주웠네요, 진짜. 그렇죠. 저는 가점도 굉장히 낮았고 주택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의 관심 쏠린 곳에서 약간만 벗어나니까 당첨이 됐죠. 지금도 그런 방법이 유효해요. 그런 단지가 또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밀어내기 분양을 앞으로 또 계속 하는데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경쟁률이 덜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괜히 내가 주택이 있으면서 어설픈 그런 곳에 따라가서 들러리 서지 말고 그렇죠. 확률이 좋은 데로 가야겠네요. 모델하우스는 인테리어를 되게 근사하게 넣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84A를 넣어요. 그렇죠. 봤으니까. 집을 처음 사보니까. 그럼 당연히 떨어지죠. 좀 관심이 덜한 곳을 보는 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죠. 자, 그러면은 이 가점이라는 부분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네. 가점은 어느 정도 돼야지 당첨되는 거예요? 저 가점 넣으니까는 몇 점 안 나왔거든요, 저는. 배님 몇 점 나와요? 제가 몇 점 그때 나왔어요? 10 몇 점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1대1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100% 당첨. 제가 가점이 뭐 1점이었더라 하더라도. 배냐님이 말씀하셨던 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쓰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청약 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네네. 분양권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많이 들어가죠. 비조정 지역의 기준으로 설명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에요. 분양가의 10% 그러니까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공사 기간이 보통 넉넉 잡아 3년이라고 보면 3년 동안 분양가의 10%가 필요한 거죠. 네. 5천만 원 있으면 일단 계약을 하고 끝나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가 요즘같이 상승장인 경우에는 입주하는 시점에는 분양가보다 좀 많이 올라 있죠.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10%만 필요한 거고 네. 비조정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네.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거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종잣돈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네. 무조건 비조정 지역을 해야겠네요. 제가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보통 대부분 보면 투자금을 많이 쪼개 놓으세요. 뭐 적금, 예금, 그다음에 뭐 펀드라든지 뭐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간혹 분양가가 엄청 싼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싼 만큼 계약금을 20%로 하기도 해요. 그 말은 한 달 안에 계약금이 현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한 통장에 돈을 모아놓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분양을 받기 위해서. 분산을 놓지 말고 네. 어차피 이거는 다른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 겸 그냥 투자기 때문에 네네.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분양가가 싸게 나오는 만큼 계약금이 간혹 15% 20%로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아놓는 게 확실히 유리하죠. 자, 5억에 분양을 했어요. 예를 네네. 들어서 완공이 됐어요. 네네. 완공이 됐을 때는 그 5억 원에 대해서 대출을 또 해주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5억 원에 대해서 70% 해서 3억 5천만 원 대출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분양가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입주 당시에 KB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완공이 다 되었을 그쵸. 때. 네. 근데 그때 KBC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때 KB 시세는 대출을 하려면 일단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제가 받은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6억이었어. 6천만 원을 넣고 3년이 지났죠. 근데 KB 시세가 3년 후에는 10억이 된 거예요. 4억을 벌었어요? 그렇죠. 60만 원 넣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대출은 6억이 나왔어요. KB 시세가 워낙 올라가서. 아. 거기다가 월세를 넣었는데 5천에 170을 뒀어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이자는 월세로 갚고 5천만 원은 돌려받았죠. 돈이 남았겠네요? 남았죠. 근데 이제 그럴 단지가 앞으로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두려워하는 부분이 내가 잔금 낼 돈이 없다. 약간 이런 고민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많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지금. 네. 나한테는 6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렇죠. 내가 일단은 계약금만 마련할 수 있다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요즘 트렌드는 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입주 당시에 그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을 확률이 높죠. 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성비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죠. 네, 요즘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신축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값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축은 이제는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집이 비어가. 그래서 공가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신축이 입지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임차든 매매든 다 신축으로 넘어가니까 거기 인프라도 생기고 교통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이제 입지가 좋은 입지가 그쪽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분양권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피를 주고 살 때도 있잖아요. 네네. 서울 같은 경우는 전매가 안 되지만은 네네.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은 피를 주고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이 피를 주고 살 때도 노하우가 있어요.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아 왜요? 왜냐면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투자 목적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면 나중에 다시 팔고 나올 때도 그러니까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도 않고 같은 투자금이라면 다른 투자처를 보는 거를 좀 추천하고 만약에 내가 실거주자, 다주택자,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프리미엄 투자도 좀 추천을 하긴 해요. 그건 자기 신의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네네. 다른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이런 단지가 있을 때는 이런 피는 사면 좋다 이런 거 없나 혹시? 예를 들어서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얹었을 때 인근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가장 비싼 아파트. 그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더해봤더니 걔보다 싸거나 조금 비슷해. 신축이 당연히 구축보다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비슷하면 얘가 조금 더 오를 확률도 있는 거죠. 아, 근데 대장 아파트는 대장이라 그래도. 그래서 근데 얘가 신축이 되면 대장을 이길 수 있나?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볼 때 뭐 입지랑 단지수, 브랜드 메이커 이런 거를 약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감을 해보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죠. 또 궁금한 거는 브랜드마다 네네.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도 있고 네네. 삼성이 좀 그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 1군 건설사 브랜드를 조금 사람들이 선호하긴 하죠. 그런 단지가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런 단지가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지방 같은 데는 많이 없어요. 그 지역마다 선호하는 조금 유명한 건설사 브랜드들이 있어서 또 동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어요. 서울, 경기,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이 1군 건설사들이 짓는 게 아무래도 높죠. 사람들의 선호도가 조금은 1군 건설사를 선호하는 편이죠. 예를 들면 2군 브랜드 지은 게 1억인데 1군 브랜드는 1억 5천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1군 브랜드가 훨씬 잘 짓긴 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 마크 때문인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1군에서 안 지었거든요. 네. 그냥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일수록 약간 그 브랜드를 좀 더 보는 것 같긴 해요. 좀 생활 소득이 높거나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레미안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브랜드를 떠나서 그 신축 자체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좀 지역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지금 계속 들어보면은 일단은 무주택자들은 첫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겠네요. 맞아요. 어설프게 사면 절대 안 되겠네.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무주택자는 그 주택 취득을 신중하게 해라라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있어서 당첨 확률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2%가 돼요. 그렇게 높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혼부부 특공을 쓸 수 있고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특별공급 경쟁률이 43%거든요.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서 추첨제 비율이 29%예요. 그러면 그 두 개 합하면 72%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개 넘으면 무조건 하나 되겠네요, 거의. 내가 배우자로 특공을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일반 공급을 넣으면 당첨 확률이 2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2개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계약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타 2득? 그쵸. 네.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 무주택자 분들은 어설프게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빌라 사지 마요. 맞죠? 네. 아니 물론 경매 낙찰받아서 좋은 아파트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실제로 제 친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무주택자였거든요. 가점이 40점대였어요. 근데 그분이 경매 수업을 듣고 나서 경매를 수업을 들었으니까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무주택자 기간이 기니까 이거를 청약을 넣을지 아니면은 경매를 받을지 막 고민 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점수면 무조건 청약을 넣으시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몇 달 후에 청약을 넣어서 청량리의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네, 거기가 청량이 당첨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쵸. 프리미엄이 이미 지금 많이 상승했죠. 청량이 이제 얼마나 상승했어요?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감이 있잖아. 그래도 한 최소 3, 4억은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뭐 만약에 그때 낙찰을 받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무주택 기간 사라지면서 빌라 받아서 매도 못 벌어요. 아파트 받아도 매도 벌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는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 그렇구나. 네. 무주택자분들, 네. 그 다음에 신혼부분들께서는 네. 경매 배우고 난 다음에 주택하지 마세요. 주택하지 말고 상가를 하셔야 돼요. 주택은 청약 받고 그 돈으로 또 종잣돈 모이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분양을 받으면은 웬만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입주하고 나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는 떨어질 일은 크게 없더라고요. 입주할 때는 약간 가격이 참 주춤하다가 입주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원래 그게 정상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물건이 좀 나오다 보면은 조금 시세가 조금 주춤하죠. 그렇죠. 네. 주춤하고 이게 한번 정리하면 싹 되면 확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